진짜 시간도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우주잡학 지식 토크쇼 스페이스 사이코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우주여행을 도울 선장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누리호 3차 발사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들 모셨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약간 저도 느려지는 느낌인데. 네, 아니, 저도 인사만 앉았어요. 두 분을 딱 뵀는데 네. 제가 여기 앉아 있어도 되나? 네, 저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뭔가 연륜과 내공이 느껴지는 분들 모시고 네, 이렇게 또 방송하게 됐습니다. 네,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우물을 판 대한민국 기술 명장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엔진 개발자 황혜도 부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과학의 산실, 영재 집합소,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카이스트, 항공우주과학과 명예교수이시자 항공우주공학자 탕민재 교수님이십니다. 네. 또 우주, 로켓 하면 또 항상 나오시는 또 분들을 모셨는데 오늘 주제가 또 로켓의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섭외 연락 받으셨을 때 로켓의 진심인 사람들 좀 느낌 어떠셨어요? 딱 들었을 때. 뭐 한 30년 동안 학교에서 네. 항공우주공학 가르치고 뭐 최근에 로켓 그 개발에도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 진심을 담는다는 말은 좀 약간 좀 오글거립니다. 제가 또 감정 표현에 약합니다. 감정 표현에. 네, 하여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또 진심을 좀 정의해야 되는데 네. 이 진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진정성 있는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또 명예교수님이시니까 명예교수라는 것도 약 명예롭게 이제는 좀 이제 거침이 없다. 네, 그런 것으로 좀 받아들여서. 맞습니다. 네, 오늘 좀 뭐 이제는 아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거침없이 명예롭게 네. 진심 어린 좀 말씀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자리 좀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이제 이 자리 서는 게 네. 회사의 대표성을 좀 띠는 것 같아서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우주 발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아는 것을 또 많이 공유해 주시고자 좀 약간 인류를 위한 공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만한 원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또 대표하시는 게 부담은 좀 되시지만 또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하시죠. 그렇죠. 좋습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좋습니다. 혹시 저는 누군지 알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오기 전에 네. 이 자리에 진행자가 궤도라는 분이래요. 그래서 뭐 궤도라는 이름을 가졌나 싶어가지고 도둑인가? 그래서 이제 궤도팽이나 뭐 이런 네네네. 건데 그래서 이제 좀 검색을 해봤죠. 근데 예. 해보니까 말이 거침없고 진행을 참 순조롭게 잘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아주 스타일이 참 저하고 비슷하다. 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했고요. 저도 약간 오늘 약간 순양그룹 느낌이 좀 나요. 서울에 궤도가 있으면 창원에 해도가 있다. 저는 그러네요. 진짜. 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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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아셨나요 혹시? 네, 저도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르는. 저는 저 유튜브에서 주로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뭐 주가 예측, 뭐 부동산 예측 주로 그런 것만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대원생들한테 얘기했더니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조금. 네. 조금 그리고 요번에 졸업하는 학생 하나가 자기 진짜 우리 궤도 씨 팬이라고 여기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날짜가 그 친구가 4월 1일서부터 이제 직장을 얻어가지고 거기 이제 첫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주에 이걸 그냥 휴가를 내기가 너무 곤란해서 네, 다음 기회라도 어떻게 좋아하긴 하지만 네. 저 진심은 아니네요. 네, 저를 네, 진심 없는 좀 약간. 아니 그래서 저를 또 불러주시면 제가 네. 그때는 이제 데리고 좋습니다. 스하. 또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주변이 시끌시끌한데 저도 지금 좀 많이 설레고 있고 또 많은 곳에서 연락을 좀 받고 있는데 이 누리호 3차 발사 앞둔 요맘때 이 정도면 누리호가 어느 정도 진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작년 연말에 1단, 2단, 3단을 조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금년 3월부터 1단, 2단, 3단을 연결하는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조립이 끝나고 나면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센서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기밀 점검을 한 뒤에 나머지 발사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또 기대되는 3차 발사고 네. 어떻게 보면은 1차, 2차는 약간 시험대에 올라가는 느낌이 또 있었으면은 3차는 이번에 실전이라는 느낌 좀 있지 않습니까? 네. 2차 때도 혹시 기억나시죠? 마침내 누리호의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분 10초 정도 해가 단분리한다 이거든? 2분 지나야 돼. 긴장 속에 일단 분리 성공. 또 한 번의 고비인 2단 분리까지 무사히 성공입니다. 2단 정리까지 성공했다. 2단 끝. 불렸어. 그렇게 누리호는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우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아, 네. 아, 정말 다시 봐도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저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봤었고 이때 제가 생중계를 했었었는데 두 분께서도 이제 워낙 중요한 순간이다 보니까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그 당시에? 저는 뭐 똑똑한 제자들이 네. 그 사업단에서 잘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별로 걱정을 안 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영상에도 보셨지만 그 발사 성공한 다음에 그 MCC 미션 컨트롤 센터에서 막 환호하잖아요, 연구원들이. 거기 보면 제 제자들이 이제 쫙 보입니다. 거의 뭐 연구실 랩미팅 느낌으로. 아니요, 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 한 5명쯤이 저희 한국과 출신이고요. 아. 마음이 좀 뿌듯했고요. 이번 발사도 이제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보는데 이제 다만 문제는 이번에는 실제 위성이 이제 7개 정도가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성공적으로 다 이렇게 궤도에 올리냐 그거 가지고 좀 이렇게 그 걱정을 좀 하더라고요. 네. 조금 더 신중해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있다 난이도가 보니까. 좀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또 1차 발사 때 사실 네. 산화제 탱크 내에 그 헬륨 탱크 통이 네. 부력이 바뀌어가지고 네. 좀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는 5회에 걸친 회의 끝에 헬륨 탱크 이탈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비행 가속도 증가로 인해 산화제 탱크 내부의 액체산소 부력이 상승. 산화제 탱크 내부에 장착된 헬륨 탱크의 고정 장치가 풀리며 하부 고정부에서 이탈했다. 고정되지 않은 헬륨 탱크가 산화제 탱크에 균열을 발생시켜 산화제가 누설되었다. 이로 인해 3단 엔진으로 유입되는 산화제 양이 감소해 3단 엔진이 조기에 종료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 안에 있는 헬륨 탱크가 산소, 액체 산소 안에서 받는 부력이 그냥 지상에 있을 때랑 가속할 때랑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알 수 없죠 사실 올라가고 네, 전에. 근데 그 가속하면 그만큼 배가 된다는 거 그쵸, 부력이. 그쵸, 그쵸.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경험이 없으니까 몰랐던 맞아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니까 그냥 쉽게 해결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네. 같아요. 사실 그것도 우리가 또 한 번 경험을 해봄으로써 이제 약간 계획대로 좀 안 된 것이지 실제로 테스트를 해본 거니까 저는 굉장한 또 경험치를 얻었다. 근데 2차는 또 너무 완벽한 성공을 해버리니까 네, 네. 3차도 좀 부담이 되긴 해요. 그 2차 발사할 때 제가 운전 중이었어요. 아, 퇴근길에 빨리 집에 가서 이제 보려고 아, 이게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대해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렇죠. 5시 10분경인가 장관님이 성공했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 또 어찌나 기쁜지 가슴이 찡한 게 맞아요. 그렇지.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네. 콧날이 찡한 게 아마 눈물을 흘린 것 같다라고 하겠어요. 뭔가 그 속에 제가 만든 개발했던 엔진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뭔가 멋있는 게 그냥 슬펐다 이것도 아니라 콧날이 찡한 게 내가 눈물을 흘린 것 같다. 노래 뭔가 멋있어요. 가사 같지 않습니까? 네. 내가 눈물을 흘린 거를 내가 인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눈물을 흘린 것 같아. 경상도 사나이들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표현을 잘 못하는데 서울에 궤도가 있으면 창원에 해도가 있다. 스하. 사실 이 발사체 엔진 속에 터보 펌프를 이제 부장님께서 개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엔진이라고 하지만 자동차 엔진이나 뭐 기타 다른 엔진이랑은 완전히 다른 엔진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걸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누리호 발사체에 들어간 엔진은 예. 이 시대에 사용하고 있는 첨단 기술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설계, 재료, 가공, 전기전자, 센서, 광학 모든 기술이 총망라해서 들어가 있는 거죠. 첨단 과학의 집합체다. 그렇죠. 일상생활 땅 위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놔두거나 사람이 내리면 돼요. 멈추죠 그냥. 예. 고장나면 근데 멈추니까. 타고 간 얘는 아, 터집니다. 터지죠.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다 죽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문제가 되면 이게 추락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리호 엔진에는 고온, 고압, 고속에 견딜 수 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를 또 가공할 수 있는 그러한 첨단 기술까지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누리호 엔진이 과연 얼마나 난이도가 높으냐. 우리 일반적으로 가정에 쓰거나 우리 사회에 많이 접하는 그런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들. 예. 난이도가 100이라는 기준이 있다면은 100. 얘가 한 100점 이상은 되지 않을까. 아, 그럼 뭐 상당히 높은 난이도고 예. 제가 처음 1호를 개발하고 나서 제품을 딱 놓고 보니까 세상에 나와 있던 제품이 아니고 세상에 처음 나온 제품 같이 느껴졌습니다. 아,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예. 그러면 뭐 페라리나 뭐 이런 거 엔진이랑 비교해 보면 그거는 저리 가라죠. 페라리는 한 1 정도. 일은 좀 심하지 않을까요?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런 거는 그냥 한 3 일반 정도. 제가 그냥 예. 생각하는 기준으로 보면은 얘가 난이도가 100이면은 자동차는 한 30 정도 30 수준. 정도.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페라리나 이런 좀 고부가 가치 있는 제품들은 한 4, 50 정도 4, 50 수준이다. 정도. 아, 그래도 50을 못 넘네요. 제 기준입니다. 근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뭐 다른 거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만큼 모든 고급 기술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페라리 곱하기 2. 네, 난이도가 100인 거를 완전 우리 기술로 만들어냈다. 이거는 사실 엄청난 일이고 사실 이게 대단하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느껴야 돼. 그걸 위해서 또 저희가 이거 하는 뭐 거니까. 쉽게 생각하자면 그런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나라나 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지금 뭐 제대로 된 거 만드는 데가 뭐 한 7개 정도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 그렇죠. 포함해서. 근데 엔진이 사실 제일 중요하지만 예. 뭐 제가 전공하는 그 자세제요. 아, 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확히 못 들어가면 그냥 곧 추락하고. 엔진 그래봐야 자세 제어가 안 되면 네. 의미가 없다. 제일 중요한 게 엔진이고요, 물론. 아, 오늘 엔진 대 네. 자세 제어로 그러면 다시 아니, 방향을 좀 아니, 토크를 방향을 뭐 바꿔서. 그걸 주장하고 싶지는 않고 엔진이 제일 중요한 건 맞습니다. 아, 저도 궤도 결정했거든요. 네. 지금 저 두 사람 싸움 붙이려고 하는 거 아니죠? 아니, 저는 궤도 결정해가지고 엔진, 자세 제어, 궤도 제어, 궤도 결정. 저기 옛날 그 1960년대 때 미국에서 우주 발사할 때 보시면 이게 올라가다가 그냥 옆으로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막 추락하잖아요. 아, 그런 게 많죠. 그건 다 자세제어를 못한 거죠. 아, 그때. 왜 자세 제어를 그렇게 못했을까 했나? 그 다이내믹스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 복잡해서. 안에 액체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다음에 구조가 너무 기니까 이렇게 막 휘고. 그래서 제어하기 가장 어려운 난이도 100입니다. 이거. 난이도 이것도 난이도. 페라리 난이도, 페라리 제어 난이도는 50 정도 되지만. 네, 뭐 50, 한 3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엔진하고 자세 제어 말고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구조 설계입니다. 구조 설계. 이게 가볍게 못 만들면 맞아요. 위성을 무거운 걸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무거우니까. 네. 내 몸도 못 가는데 뭘 올려? 그렇죠. 사실 구조 담당하는 엔지니어들은 설계하라 그러면 무조건 두껍게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자기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왜냐면은 폭발할 수 있고 터지면 그러면 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안전해야 책임- 되니까. 네. 그래서 서로 뭐 구조하는 사람은 그대로 하고 또 엔진하는 사람 하여튼 세이프티 마진을 다 붙이니까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그 체계 책임자는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을 계속 하여튼 압박을 해가지고 좀 더 리밋을 또 이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아, 재밌네요. 그걸 제일 잘하는 회사가 스페이스X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지만 또 하나도 잘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앞으로 해야죠. 앞으로. 네. 일단 이제 저기 그 질문 잘하셨어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안 나왔으니까. 네, 저희가 없는 사람 얘기를 잘 안 해가지고. 그러세요? 네. 스하
두 분은 이제 우리나라 로켓의 역사를 사실 걸어오신 분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또 로켓의 진심인 사람들인데 교수님께서 또 많은 우주 관련된 활동을 지금도 하고 계신데 해오셨고 원래 꿈이 그럼 우주 관련된 오셨어요? 그 저는 뭐 그렇게 뭐 전자공학도 재밌고 기계공학도 재밌는데 항공우주는 왠지 좀 멋있잖아요. 이렇게 막 엄청나게 높이 가고 엄청나게 빠르고. 그럼 처음 영감을 받으신? 아니 아폴로 때? 그런 것, 예. 우리 어릴 때만 해도 TV가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아. 그래서 동네에 한 대, 두 대 정도였기 때문에 특별한 드라마를 한다거나 또는 재밌는 프로가 있다거나 이러면 그 집에 싹 몰래 갔어요. 동네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미니 영화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당시에 여로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로. 예. 아, 무조건 태연실 모를 씨 거. 나오고 네? 뭐 이러는데 누구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진짜로. 근데 그 예. 여로 할 때 아니면은 중요한 프로그램 할 때인데 69년도에 아폴로 11호 발사할 때였어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Sunday, July 20th, 1969. Around the world, nearly 1 billion people watched this moment on television. 뭐 키가 작다 보니까 비집고 이렇게 봤습니다만 그때 발사대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로 가슴이 짠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나 우주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가진 게 뭐 지금의 뭐 우주 발사체 엔진 개발까지 연결이 됐나? 그때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 됐을 겁니다. 초등학교 3살 제일 또 그런데 불타오를 때네. 뭐 사실 뭐 그때 속으로는 비행기라도 한번 타봤으면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비행기 되게 힘들었죠. 네. 그 장면을 보고 꿈을 꾸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 아폴로 11호 달 착륙을 또 지켜보던 소년, 그 당시 소년들이 이 지금은 세계적인 우주공학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우주공학자를 키워내신 분이 되시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의 정말 터보펌프의 시작부터 해오신 기술 명장이 되셨습니다. 근데 부장님은 사실 저는 전공도 좀 궁금하고 어떻게 시작되신 건지도 궁금하고. 사실 제가 이게 업무로서 이 일을 연결이 됐는데 예. 발사체 엔진에 시작을 하게 된 건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럼 하고 계시던 업무가 어떤 곳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미사일 쪽, 다련장탄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기술 업무를 좀 보고 있었고요.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업무를 접하게 됐는데 한국우주항공이라는 대전에 항우연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었어요. KSLV라고 한국형 우주 발사체를 잘 알죠. 개발하는데 한화가 참여하겠느냐. 그래서 도면 좀 주세요 하고 도면을 한 일주일 이상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찾아갔죠. 찾아가서 우리 KSLV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1시간 정도의 발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30대 초중반의 박사들인데 머리가 오죽하겠습니까? 제일 또 보통 머리가 반짝반짝하실 때죠. 예. 이분들이 느닷없이 질문하는 겁니다. 저 죄송한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몇 페이지 좀 봐주세요. 막 이러면서 넘기니까 요거는 어떻게 가공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이 발표 시간이 무려 3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결국 제가 그날 돈 안 받고 3시간을 강의를 했습니다. 과외를 했다고. 예. 금전으로 환산하면 그분들이 제가 입력이 좀 셉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그래도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그분들이 아마 제가 진심으로 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든 걸 설명드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하고 합시다 라고 결정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진짜 전문가구나. 그때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안 되는 건데.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는 이거 해야 됩니다라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얘기해요. 진심인 거예요, 진심. 이거 아니면은 앞으로 대한민국 이거 사업이 없다라는 우리 검토하면서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진실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같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또 그 자리에서 수많은 질문을 던졌던 그 반짝반짝하고 논문을 막 쏟아내는 그 젊은이들. 그분이 다 또 우리 탕민지 교수님의 제자분들 아니시겠습니까? 분야는 좀 틀리지만 하여튼 다는 아니지만 네. 그중에 5명 정도. 네, 대충 네. 비슷합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세계관이. 네. 약간 두 분의 스토리를 약간 영화로 만들어서 개봉을 하면은 조금 사정이 안 좋아서 흥행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영화는 안 만드는 걸로. 중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철공소에 취직을 했어요. 망치 드라이브 막 날라옵니다.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트럭을 조그만 거 사가지고 배추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발사체가 없다. 트럭 없이 배추 장사 하시는 건 똑같습니다. 네. 배추만 있으신 거예요.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은 실패하면 이제 문책을 당하는 거죠. 시체말로 좀 안전빵으로 계획을 막 이렇게 자유롭게 바꿀 수도 없고 그 예산을 막 이렇게 늘릴 수도 없어요. 그 다음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기술이 있냐 없냐 하다 보면 그걸 하나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하나가 해야 됩니다. 예. 하나면 한다. 약간 이 준비를 좀 방금 떠올랐어요. 너무 이게 약간 판에 박힌 느낌이 좀 있는데요.